조중동 돋보기 먼저 시작하시죠. 네, 오늘의 조중동 돋보기는 내란 1년에 맞는 중앙일보의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는 심상치 컬럼을 않네요.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거는 중앙일보보다 더한 프레시한 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프레시아는 좀 그래도 진보 언론이라고 네.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앙일보보다 더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편의 이 칼럼을 연달아 보면서 어떻게 조중동의 논조가 프레시안까지 흘러들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금 오늘이 내란 1년을 앞둔 그 하루 전날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12월 2일 하루 전날 저런 기사를 냈습니다. 솔직해요, 솔직해. 우리도 솔직하게 답해줘야죠. 네. 언제까지 내란 척결만 하고 있을 겁니까? 영원히. 될 때까지. 영원히? 네. 아니 아까 이재명 대통령도 영원히요? 공소시효 이런 거 없이 다 싹 다 잡아들여라. 네, 맞습니다. 실제 그 나치 전범 체포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독일에서 93세 나치 전범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막 150년, 200년 이렇게 때리잖아요. 맞습니다. 15년이 뭡니까? 아유, 한덕수 15년이 정말. 진짜 가당키나 해요. 네. 정말 또 열받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내란 척결이 될 때까지 내란 척결하는 거고 그게 국민의 명령인데 지겹다는 논조. 예전에 세월호 참사 이야기할 때 많이 썼던 논조죠. 네. 역시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 한번 내용 보여주시면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네, 이재명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반년간 지지율이 50%대를 지켰는데 더 바랄 게 없는 성적이다. 이제 전 정권 청산에 관한 여유를 가질 때가 됐다. 감정과 여론의 호소에 무리하게 몰아붙이지 않아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또 민주당이 국민들이 내란 청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의 본질을 마치 전 정권을 청산하는 프레임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막 공격하면서 했던 그런 거를 그대로 그냥 가져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란이라고 하는 사태 자체를 그 의미를 엄청 축소를 시켜버리는 거죠. 네. 저는 저 표현이 되게 웃겼는데 몰아붙이지 않아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뭘 몰아붙였어요 지금? 저는 촛불을 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틈을 주면 살아난다. 쉴 틈 없이 몰아치자. 촛불로 몰아쳐. 네. 내란 세력 청산하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몰아붙여지고 있다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중앙일보가 내란 청산을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 지키기로 프레임 전환을 네.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지율 50%대도 뭐 지네들이나 20%도 어려웠으니까 20-30%도 네. 이게 막 엄청 대단해 보이지. 부러웠군요. 네,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50%도 아쉽거든요. 그쵸, 아쉽죠.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80% 막 90% 가까운 그런 걸로 막 가야죠. 내란 청산이 네, 잘 돼서. 맞습니다. 사실은 내란 청산 더 잘하면 더 지지율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뭐 나라 걱정을 갑자기 해요. 생전 해본 적 없는 나라 걱정을 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네. 정부와 여당은 내란 척결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뭐 전담재판부 설치하는 거 전입 가경이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정권을 유지하는 문제랑 연결을 시키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란 청산을 정권 유지, 지방선거 이런 것들랑 결부를 시켜가지고 정치 싸움의 일환으로 매도를 해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앙일보가 지방선거까지 뭐 가지고 가는 거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지방선거 전에 내란 청산 끝내버리자. 그렇죠. 싹 다 사형시키고 오늘 감옥에- 시원시원하시네요. 감옥에 가둬두면 또 이거 영향 준다고 할 테니까. 아유, 이재명 대통령 의중입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추경호 의견이었습니다. 구속시키고 국진당 해산시키고 내란범들 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언도 받게 해서 네. 지방선거까지. 근데 사실 네. 내란은 네, 사형 아니면 하는 거죠. 무기징역이에요. 정상적인 맞습니다.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중요 임무 종사자. 네네네. 네, 한번 또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내용은 뭐 또 나왔어요. 윤석열과 김건희 핵심 측근만 단죄하고 넘어가자. 나머지는 풀어주자. 이런 주장 계속하면서 저거 앞쪽에서 법과 원칙 어쩌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줏대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용서하고 포용하면 이 대통령이 희망한 대로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강조했지만 내란 청산에 기반한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모두의 대통령 조중동이 타령할 자격이 있어요. 접죠. 지금 윤어게인 세력이 이재명 정부 부정하고 뭐 부정선거 부르짖고 헌재 판결 부정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 지금 광주에도 현수막이 엄청 걸렸어요. 그 재판 재개하는 서명운동 하자고. 네. 아주 기가 찬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내란 1년을 앞두고 내란 척결에 척결하자, 내란 청산에 청산하자고 부르짖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내란 세력이고 내란 선동 세력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중동이 이런 글을 기사랍시고 내지 못하게 사실 언론계에 남아있는 내란 부역 세력들도 빨리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더 황당한 프레시한 기사를 바로 보겠습니다. 충격적이네요. 네, 제목부터가 와. 고삐 풀린 민주당 해넘겨도 내란 청산 연장전 이렇게 글을 썼어요. 거의 이 정도면 펜앤마이크인데요. 아니면 무슨 스카이 뭐 데일리 네, 이런 건가? 그런 느낌인데. 신기하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네. 이 임경국 기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네. 좀 더 파헤쳐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궁금해져요. 절로 궁금해져요. 네, 한번 또 넘겨주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 앞에 내용 있지만 잘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사 내정 같은 정치 갈등이 멈추지 않았다. 강성 지도부까지 들어서면서 관용과 자제를 호소한 당부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강성 지지층에 기댄 여야 민주당과 국힘당의 행태가 엇비슷해 보이는데 정치를 볼품없게 만든 우선적인 책임은 국힘당에 돌아간다. 이게 불만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국힘당만 탓해? 민주당도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민주당 강성 너네도 왜안 약간 탓해? 법사위에서 동물국회 만든 거 아니야. 네, 약간의 맞습니다. 양비론적으로 양비론이 아니지 그렇게 불만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지금 뭐 내전이니 정치 갈등이니 이렇게 운운을 했는데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게 어떻게 유사 내전이고 정치 갈등입니까? 사회 정상화죠. 맞습니다. 지금 네. 내전을 일으킨 자들을 국민들이 제압하고 청소하는 과정인 겁니다. 근데 프레임을 조중동보다도 아주 악랄하게 짰다. 네, 다음도 한번 넘겨주십시오. 계엄의 늪에 빠져 질이 멸렬한 국힘을 디딤돌 삼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별다른 제약 없이 내란 청산 수위를 높이고 장기화할 전망이다. 지금 내란 청산의 수위를 높이는 게 뭐가 문제죠? 아니 그리고 수위를 안 높였어요 문제는. 그게 정말 큰 불만이거든요. 아니 우리 지금 수위 안 높인 얘기 계속 앞에서 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중앙일보 사설에도 그렇고 이 프레시한 기사에도 불만인 거는 그렇게 몰아치질 않았다니까요. 아니 국민들은 몰아치는데 그게 따라와주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약간 지금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더 잘하려고. 네, 맞습니다. 와, 정말. 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네, 그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요. 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협치 이야기와는 다르게 내란 척결 우선 기조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프레시한 기사가 계속 얘기하는 뭐 협치 타령, 통합 타령 이거 전통적으로 국힘당이나 조중동이 부르짖는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최근에 최근에 한다. 오늘 추경호가 무슨 얘기했냐면 정치적 편향성으로 판결하지 말아달라. 자기 지금 정치 보복 당하고 있는 거다. 보복 그만하고 우리 협치하자, 타협하자. 이 얘기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추경호와 프레시안의 논조가 같아지는 건가 매우 우려스럽고요. 네. 그리고 국민을 학살하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통합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범죄자들을 청산하는 문제를 어떻게 분열이라고 협치의 정치가 무너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예전에 나경원이 반민특위가 해방 이후에 활동하면서 국민을 분열시켰다. 네. 이런 막말하지 역시 않았습니까? 나베죠. 프레시안이 완전 그럼 나경원급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청산이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거의 그런 정도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뭐 그러면서 이제 내란 청산을 위한 일련의 흐름들을 모두 다 문제 삼고 있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 것도 문제 삼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네. 뭐 앞장에 있었나 보네요. 그 특검
특검을 연장하는 거, 네. 2기 특검 출범시키는 것도 그것도 문제 하지 말자. 삼고 네. 네, 굉장히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은 이제 노골적으로 속심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계엄 1년을 맞은 시점에 여권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박차를 가하는 청산 일변도 강경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빌드업이다. 중앙일보랑 논조 완전 똑같은데 더 그러니까요. 자극적이죠. 네. 민주당 지도부가 꼭 이 기사들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는 게 내란 청산하는 게 지방선거에 이렇게나 도움이 됩니다. 제발 왜? 염원해주는 것 같아. 왜 민주당만 제발, 몰라? 제발. 지방선거에서 내란 청산 좀 외쳐줘. 제발. 제발. 아니 그래서 최고위원 나오시는 분들이 내란청산 더 앞장서겠다 하면서 최고위원 출마하시면 너무 우리 환영하잖아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네, 아니 하세요. 출마하시고 너무 내란청산 좋은 하세요. 일이죠. 네. 네, 근데 프레시아는 이게 못마땅하다.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내란 세력 단죄의 프레임으로 대야 공세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거다. 이게 그냥 정치 다툼, 계산기. 국힘당을 이렇게 견제하는 이런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아니라고. 겁니다. 우리는 해산을 얘기합니다. 네, 너무 열받죠. 넘겨주십시오. 네,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고 있는데 지방선거가 내란 척결 연장전으로 치닫을수록 이재명 정부의 통합론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날 거고 계엄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개헌 약속도 기약 없이 미루어진다. 그럼 내란 청산을 해야 개헌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앞뒤가 없는 그런 맥락에 국힘당이랑 개헌 테이블을 같이 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프레시안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국힘당도 문제인데 민주당도 국힘당과 다를 바가 없는 놈들이야. 민주당에 대한 정말 악랄한 감정적 적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세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적대적 공생론, 양비론에 완전히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임경구 기자가 진짜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싫고 민주당 싫어 이런 사람인 것 같은 게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 파장 윗선 개입했나 뭐 이런 기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외압을 했다고 보는 네네. 기사구나. 외압 무조건 기자구나. 했을 거야 니네. 민주당 너네 원래 민주당을 그렇잖아. 뭐 이런 까는 거죠. 걸 자기 위치로 네네. 삼는 기자인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발견하셨어요? 아 정말 열받아요. 근데 제가 또 열이 받는 건 뭐냐면 네네네. 민주당도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우리 촛불 국민들도 그런 거 비판하고 견인하고 압박해서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사설이 까는 거는 민주당이 국민의 명령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것,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담재판부 만들려고 하고 특검 연장시키려고 하고 이런 시도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기준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 자기의 입속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논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지금 이낙연이 요새 광주의 그 이낙연 정당이 이재명 재판제기 현수막 엄청 걸고 다녀요. 국힘당이 아니고 아직 이낙연이었구나. 건재하세요? 아니 건재하진 않는데 현수막은 엄청 열심히 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낙연 같은 정치 행보를 보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이런 자들도 다 청산 대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가짜 진보, 진보의 탈을 쓴 이기주의. 그 근본에 국민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국민에게 청산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아, 네, 오늘 네, 댓글에 정의당 얘기가 좀 있어요. 정의당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이 네네네. 민주당이나 국힘당 지지자가 아닌 건 분명해 보이고 제3의 정당을 아마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정의당 같은 경우가 이런 식의 행보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하면 민주당과 차별성을 둘까?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실기할 때, 실권할 때 우리가 더 돋보여서 그 권력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정치적 계산기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파 총선 때 같이 대패한 게 정의당이거든요. 정의당의 몰락을 네, 사실은 네. 촉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검찰 독재 정권에 이재명 칼춤에 장단 맞추면서 놀아난 게 정의당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세력들이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고 당연히 시대적 소명이나 역사적 책임도 없기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일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